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설대우 중앙대 약대 교수님 모시고 보다 자세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제는 하루 동안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갖고 좀 안심을 했는데 오늘 오전에 이제 28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네. 경기도 고양 그리고 30세 중국인 여성인데 세 번째 환자와 밀접 접촉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예, 이 특이사항이 더 있을까요? 지금 이번 환자에 대해서? 우선 이분은 3번 확진자가 이제 4명에게 총 3번 확진자를 통해서 이제 4번의 이제 환자가 나오시게 되는데 6번 환자는 아주 일찍이 확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28번째 환자는 이제 비교적 상당히 늦게 네. 그래서 잠복기와 관련해서 약간 논란이 있는 그런 네. 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잠복기부터 여쭤보고 싶은데 세 번째 확진자와 28번째 확진자가 1월 24일에 접촉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28번째 확진자가 확진 판정을 받아서 네. 지금 보름 이상의 시간이 지난 후에 확진 판정이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잠복기가 14일 이상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여전히 잠복기 14일 내에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중국의 최근에 보고에 의하면은 잠복기가 24일 되는 네, 그렇죠. 환자들도 있다. 그런데 이제 그 케이스가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아직은 이제 논란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이 28번째 환자만 놓고 볼 때 24일 접촉을 통해서 감염됐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약 한 16일 또는 17일 정도 경과한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17일 정도라고 해도 14일 날까지 잠복기였다고 하면 정상 발현이 된 지금이 약 3일 정도나 길어도 5일 정도 경과한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감염되고 나서 3일이나 5일, 특히 한 5일 부근에 정상 발현이 좀 많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여전히 이 범위에 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인 경우에는 이제 젊은 분이지 않습니까? 30세고 기저질환도 없고 그러니까 감염되었을 때 상당히 긴 잠복기를 거쳤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의 가정은 뭐냐? 긴 잠복기라고 하면은 한 14일이라고 하는 잠복기를 다 거쳤을 수도 있고요. 이게 개인차가 있나 보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젊으니까 잠복기가 좀 길어졌을 수 있다는 가정도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심지어 이런 바이러스는 감염되고 나서 자연 치유도 되거든요. 본인의 면역이 강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분은 이미 정상이 어느 정도 발현되거나 정상이 없는 무증상 상태로 있다가 지금이 오히려 자연 완치의 기간이라고도 혹시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다가 보면은 바이러스 농도가 아주 낮아서 지금 양성과 음성 사이의 경계에 이르는 이런 정도의 바이러스 검출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이분만 가지고 잠복기가 길어진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은 전혀 맞지 않는 거고요. 심지어는 이분도 여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14일의 잠복기 이내에 충분히 설명 가능하고 그렇다고 하는 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종 질병이다 보니까 중국 당국에서 최장 잠복기를 24일이라고까지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잠복기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완전히 치료 방식이나 감염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큰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제 이게 근데 이제 아산이나 진천에 격리대에 계신 분들도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제 그러는데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처럼 메르스 때도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한 14일이 이제 잠복기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때도 19일이다, 어떤 분 20일이다, 29일이다, 30일이다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잠복기를 가지고 치료도 끝나고 완전 종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그때도 잠복기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도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잠복기를 더 연장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우리가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혹여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향후 데이터가 더 쌓이고 해서 과학적으로 좀 검증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검증도 안 돼 있는 데다가 또 하나는 14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에 기초해서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런 방식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잘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은 지금 방역당국 정부에서 보고 있는 14일의 최장 잠복기는 합리적이다, 대단히. 그래서 중국에 지금 24일 얘기가 있는데 그것과는
별로 맞지가 않는 지금은 14일로 보는 것이 맞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이번 28번째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자가 격리 중이에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조사에서는 나오지가 않았고 두 번째에서 양성과 음성의 그 경계 기준 모호한 쪽에서 약간 양성 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는 이 환자의 상태가 뭐 그렇게 비교적 양호하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정도가 그렇게 중증은 아니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증상 초기냐 아니면 증상이 거의 치유되고 있는 뭐 그래프상으로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과정이냐 이렇게 보는 것도 어느 쪽이 좀 합리적인지도 좀 궁금한데요. 이게 우선은 확실한 것은 뭐냐면은 검출을 할 때 음성과 양성 경계에 있었다. 이 얘기는 명확하게 바이러스 양이 작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 바이러스 양이 작기 때문에 음성과 양성 사이에 경계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확실한 것은 환자에게 바이러스 양이 적었다. 바이러스 양이 적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환자의 상태가 바이러스에서 압도되지 않고 예. 상당히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병증을 드러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네.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바이러스 양이 적은 게 감염이 되고 나서 초기냐 그러니까요. 아니면은 예. 이분의 면역 기능이 굉장히 강해서 스스로가 자해 치유가 되면서 그 단계로 치유가 되고 있음으로 해서 바이러스 양이 적느냐 이제 그런 질문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을 놓고 볼 때 이분이 초기냐 아니면 스스로의 자연 치유 때문에 적어지고 있는 단계냐 이것은 확인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게 사실 전파 가능성과 상당히 밀접하지 않겠습니까?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런 밀접한 관계는 또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 바이러스 양과 관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든지 간에 초기냐 아니면은 자연 치유 단계에 있느냐에 상관없이 바이러스 양이 적다 그랬잖아요. 바이러스 양이 적으니까 검출에 있어서 음성과 양성이니까 이분으로 인해서 남에게 확산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것 역시 뭐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그럼 지금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잠복기도 역시 14일로 보는 게 합당하다면 전염이 된 거는 세 번째 확진자에게서 전염이 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20일에 함께 중국 우한에서 귀국을 한 거라고 보면은 20일 이전에 지금 어딘가에서 옮아왔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여쭤봅니다. 충분히 합리적으로 그런 의심은 가능합니다. 이분이 이제 면역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 전에 감염이 되었다가 지금 낫고 있는 단계라고 하면 네. 뭐 충분히 잠복기도 설명이 가능하고 다 가능한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게 맞는지는 알기는 좀 어려워요. 네. 그런데 여러 정황상 또 당국이 얘기하는 것은 아무래도 3번 명확한 확진자인 3번으로 통해서 감염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더 조사는 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물론 더 조사를 한다고 알기도 좀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3번한테 감염이 된 것으로 당국은 추정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건대는 14일이라고 하는 잠복기를 넘어서지 않으면서 방금 제가 설명드린 그런 형태로 아마 설명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 궁금한 게요. 지금 당국에서 정부에서 검사 대상을 확대하면서 진단 키트를 기존보다 많이 보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보다 초기보다 훨씬 더 많은 의심 환자나 뭐 그런 사람들이 검사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 확진자가 늘어가는 추세를 봤을 때는 그렇게 눈에 띄게 늘진 않고 있습니다. 기존의 어떤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예. 그게 그만큼 이 바이러스의 전파가 생각보다 뭐 우리가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이 많은 검사를 일단 모집단이 커졌을 텐데 이런 상황을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이제 긍정적인 측면은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우리 당국이 굉장히 잘해서 외부에서 유입되는 분들을 잘 막아서 감염이 된 분들이 전혀 유입이 되지 않고 있다. 예.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도 전부 음성으로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네. 다른 하나는 제가 처음으로 좀 제기하는 것인데요. 다른 하나는 이 제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28번 환자하고도 약간 관계가 있습니다. 아, 네. 지금 이 신속 진단 키트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가 하루에 200개 정도를 검사하던 키트와는 완전히 달라요. 방식도 다르고 예.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속 진단 키트는 PCR이라고 하는 매우 감도가 높은 방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 검사법인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민감도라는 게 있어요. 네. 민감도, 센시티비티. 민감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아주 작은 양의 바이러스도 증폭을 통해서 확실히 잡아내는 그런 반응할 수 기술이거든요. 있는, 예, 예. 반응할 수 있도록 한 그런 기술인데 지금 28번 환자도 바이러스가 있다고 하는 것은 명확한데도 음성과 양성 사이에 있다 그러거든요. 예, 그런데 이 PCR 진단 기법은 워낙 감도가 높고 또 아주 작은 양을 증폭을 해서 그것을 신호로 보는 거기 때문에 예. 지금 이런 정황하고 28번 환자의 정황하고 또 예. 다른 하나는 모집단이 커져서 우리가 뭔가 좀 양성 환자가 좀 많아질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네. 우려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런데 전혀 그런데 이런 신속 진단 키트가 보급되어서 지금 실행 중인데도 환자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합리적인 의심을 좀 갖고 있냐면은 신속 진단 키트에 이 민감도 부분에 약간 충분한 민감도를 확보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네. 하는 약간의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예. 보건당국자들께서 한번 이 방송을 보시면은 점검을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트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 오류는 아닙니다. 이게 네. 오류는 아닌데 가령 예를 들면은 이제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보건당국이나 제가 기대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거예요. 바이러스가 하나라도 있으면 검출이 가능해야 돼요. 이거는 네. 예를 들면. 예. 그런데 바이러스가 한 10개 정도 되면 검출한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환자가 바이러스를 9개 정도 갖고 있으면 검출을 못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지금 이 신속 진단 키트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민감도가 워낙 높도록 설계된 거기 때문에 네. 바이러스가 있기만 하면은 잡아낼 수 있을 정도로 민감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키트를 쓰는 것이거든요. 그러는데 지금 거기에 약간 이렇게 충분히 부합하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러니까,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쓰던 검사 방식보다 원래는 민감도가 더 높아야 되는데 높아야 훨씬 더 되는데 높아야 되는데 더 낮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낮지는 건가요? 않은 것 같은데요. 네. 낮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가 기대하는 것만큼 충분히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네, 예. 그 검사 대상이 크게 확대됐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았다면 환자가 좀 더 늘어나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이 진단 키트의 민감도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교수님께서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 부분을 꼭 관계자분들이 듣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보겠고요. 이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가 중국 후베이 성에 남은 교민분들 그리고 중국인 가족분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오늘 밤에 3차 전세기를 띄울 계획인데 앞서서 저희가 2차례 경험이 쌓이긴 했지만 아무래도 그쪽에 머문 기간이 좀 더 있다 보니까 좀 더 뭔가 검사가 까다로울 수도 있을 것 같고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을 겁니다. 좀 예. 어떤 점들 신경 써야 될까요? 우선은 아무래도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지역 감염을 걱정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정부 입장이 확실히 감염된 분들도 모시고 온다. 이런 전혀 상관없어요. 감염된 분들이나 감염 안 되신 분을 동시에 모시고 온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 이제 격리 조치만 되면 되는데.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어떤 분들 모시고 오는가 하는 건 확실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감염이 안 되신 분들을 모시고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본 것처럼 1차 전세기에서 2번의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모시고 올 때도 이분들이 확실히 내부 안에서 통제가 잘 되어서 오시는 과정 중에 전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격리 수용 중에 또 전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혹시라도 잠복 기간이나 증상이 아주 미약해서 검출이 안 되는 그런 기간에 탑승하신 분들은 네. 오셔가지고 또 이 증상을 나타내면서 확진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도 1인실을 쓰고 격리 조치가 되어 있고 하면은 얼마든지 다른 분에게 전염을 시키지 않으면서도
조기에 빨리 발견이 되고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네. 우리가 지금 2번 했던 경험을 살려서 네. 그냥 했던 그대로 잘 하시면은 충분히 아무런 우려가 없이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험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처음 전세기가 출발할 때는 출발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었고 우리 계획대로 일정이 진행이 되지 않았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민들을 수용하는 과정에서도 지역 주민들과의 또 트러블이 초반기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전세기를 통해서 아산과 진천에서의 격리 생활 수용했던 그런 교민들이 이제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다 퇴거를 하게 되는데 그동안의 격리가 비교적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루어졌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싹 축적을 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저는 뭐 충분히 그렇다고 봅니다. 굉장히 잘 됐다고 보고요. 또 지역민들께서도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아무 문제 없이 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네. 이제 새로 오시려고 하는 지역민들도 환영하는 분위기 이런 걸 보이지 않습니까? 인천에서도 그렇죠. 뭐 똑같은 네. 그런 것들을 반복을 하게 그렇죠. 되겠거든요. 그런데 예. 우리가 만일에 이전의 곳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러면은 이천에 계신 시민들께서 네.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렇지 네.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잘 관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앞서 저희가 교수님 모시고 확진자 동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네. 그때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잘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근데 네. 한편으로는 너무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제공을 하다 보면은 그 장소를 아무래도 사람들이 기피하게 되고 이게 사회 경제적으로 지나치게 기회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기보다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는 확실히 공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개가 되어야 국민 불안이 확실히 해소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오히려 저는 뭐가 필요하다고 보냐 하면은 이 바이러스가 확실히 소독되고 재개장을 했을 때는 전혀 감염에 대한 우려가 없다. 오히려 이것이 국민 속에 확실히 교육이 되고 국민들께서 이해하시는 게 저는 훨씬 중요하다고 네. 봐요. 예를 들면은 소독이 됐다. CGV 뭐 이런 밀폐된 장소라도 소독이 됐다. 그러면은 그곳에 가서 영화를 즐기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전히 불안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소독이 되면 전혀 염려할 필요 없다. 또 뭐 기생충 같은 영화가 엄청난 지금 뭐 성과를 내지 않았습니까? 예. 저도 그렇죠. 이제 영화를 보러 갈 예정인데 마스크를 끼고 가셔서 아직 안 얼마든지 보셨나요, 교수님? 아직 못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충분히 마스크를 꼭 끼고 가셔서 즐기시면 되니까 네. 전혀 뭐 불안함은 없으니까 오히려 이런 기회에 뭐 소상공인들도 도와주시고 네. 그런 좀 넓은 마음을 가지시고 뭐 과다한 염려는 안 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덧붙이드립니다. 네, 또 한 가지요. 우리 뭐 홈쇼핑, GS 홈쇼핑이었고요. 그다음에 롯데백화점이나 이렇게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접촉했던 그런 것들이 동선이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는 뭐 휴업을 하고 폐쇄를 한 다음에 방역을 실시를 하고 다시 문을 열고 했는데 각급 학교들이 이제 방학을 앞당기고 봄방학을 앞당기거나 그리고 대학의 개강을 미루고 이 신종 코로나 전국이 이런 직장과 각급 학교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역을 위해서 뭐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일각에서는 오히려 좀 더 불안하게 그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방역이 정말 심리적인 방역에 너무 사람들이 거기에 얽매이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도 얘기하고 오히려 불안감 키운다라는 볼멘 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신종 플루를 아실 거예요. 예. 신종 플루가 이제 다 종식되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바이러스가 매년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종 플루가 처음에 나오던 해는 사람도 많이 사망하시고 걱정도 굉장히 많고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계절 독감으로 바뀌면서 전혀 뭐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죠. 신종일 때의 바이러스하고 그 이후에 3, 4, 5년 지나서의 바이러스가 달라졌느냐? 달라진 게 없어요. 네. 그러는데 왜 그러면 신종 플루가 나왔을 때 전 세계가 이제 또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놀라고 했느냐? 그것은 신종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신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이 없고 대처 방안도 잘 모르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험이 축적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알아가고 충분히 대응책을 내놓는 것이거든요. 지금의
이 신종 코로나도 지금 우리가 신종이니까 이렇게 무서워하고 걱정이 많고 이러지만 우리가 이제 경험이 축적되고 하면 훨씬 덜할 것이거든요, 예.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신종이기 때문에 특히 어린아이들과 관련해서 부모님들이 걱정이 크고 하니까 좀 과잉 대처하는 측면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 그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언제나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측면과 불안이 있기 때문에 과잉 대응하는 측면이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초기 신종이라서 신종 바이러스라서 생기는 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고요. 네. 대신 어린아이들에 대한 걱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체적인 위험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사실은 예, 우리가 예. 이제 우리 국내에서는 잘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중국 유학생인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중국 유학생은 확실히 중국이라고 하는 본토에서 감염이 된 상태로 확실한 증상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유학생이 입국해서 감염 사태를 일으킬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중등 고등학교를 지금 휴교 또는 어떤 학기 연기한다든지. 그렇죠. 예. 그런 거를 좀 연기한다든지 하는 것과 중국 유학생들이 입국해가지고 하는 것은 약간 달리 볼 사안이다. 달리 봐야 이렇게 된다. 말씀드릴 수 예. 있겠습니다. 그 장소를 소독하고 나면 안전하다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확진자가 어떤 물건 뭐 손잡이 같은 거를 만졌다. 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며칠이나 지나야 이게 바이러스가 없어진다고 저희가 봐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예, 일단은 중국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아주 좋은 조건에서 5일 정도 살아남는다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거는 실험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안정적인 조건을 계속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얼마나 살아있나 하는 거를 보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 연구는 많이 안 돼 있는데 이제 다른 바이러스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바이러스는 물기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비말 형태에 있는 물기를 잃어버리면 바이러스가 바로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입자가 환자로부터 나와서 어딘가에 묻어 있다. 그러는데 그게 이렇게 비말 형태로 있으면 약간의 생명력을 가질 수 있지만 말라버린다. 그러면 바로 죽어버려요. 또 소독약이 가서 조금이라도 소독약에 묻혀진 바이러스다. 그러면 바이러스가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실내에서 상태 그런 거를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실내에서는 바이러스가 1시간을 살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소독을 하게 되면은 즉각적으로 바이러스가 죽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소독을 한 3차례에 걸쳐서 하고 소독을 하게 되면 어떤 소독약을 쓰느냐에 따라서 냄새가 나니까 24시간 또는 48시간 동안 환기시키고 이렇게 해서 재개장을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뭐 전혀 바이러스에 감염 위험이 없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어딘가에 묻은 바이러스. 그런데 이제 소독이라고 하는 게 그냥 소독약만 뿌리는 게 아니라 네. 걸레나 이렇게 묻혀서 곳곳을 다 청소하거든요. 그렇게 손이 안 가는 곳은 스프레이 형태로 하고 하니까 전혀 뭐 그런 점에 있어서 아예 걱정할 필요는 없다. 아예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본 요코하마 항에요. 지금 대형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가 매일매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마치 죽음의 배, 뭐 이런 느낌까지 들고 이 영화에서나 볼 법한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어제 하루 동안 65명이 추가로 확진되었고 이 크루즈선에 지금 3,600, 700여 명이 타고 있는데 135명이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지금 중국, 발원지인 중국을 제외하고 일본의 이 크루즈선이 2위를 차지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상당한 지금 우려가 되고 있어요. 한국 사람도 승무원이랑 여행객 해갖고 14명이 타고 네. 있고요. 이거 어떻게 그냥 놔둬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이게 바로 이제 선상에서 벌어진 우한시 사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초기 대응의 실패에서 생긴 대표적인 또 사례거든요. 이게 제가 이제 방송에 몇 번 출연하면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환자 계속 늘어날 거다. 제가 계속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 왜 그러느냐? 이게 3,700명이면 3,700명을 다 검사를 해서 감염된 사람, 감염되지 않은 사람,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을 다 격리 수용하고 그다음에 배 전체를 또는 일부를 소독해서 격리 수용하고 네. 선상 내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본 정부가 그런 초기 대응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선상 내에서
갇혀 있는 환자들이 계속 기침이나 폐질환에 대한 불편함으로 계속 바이러스를 내뿜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선상이 좁다 보니까 지나가면서 또 배가 흔들리니까 어딘가를 만지면서 이렇게 해서 계속 감염이 될 수 있거든요. 더더구나 더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확실히 이 환자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즉시 마스크를 지급해야 되거든요. 네. 마스크를 지급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의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상당 기간 마스크도 또 지급이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당연히 이미 바이러스가 선상 내에서 농도도 상당히 높을 거고 곳곳에 바이러스가 묻혀져 있을 거고 뭐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렇게 확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근본적인 궁금증이요. 그러면 저 사태는 어떻게 해야지 해결이 지금 이미 초기 대응은 말씀하신 것처럼 늦었고요. 거기에 대한 뭐 일본 정부의 대응이나 현재 상황들이 녹록치 않은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해결은 해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뭐 다 감염될 때까지 놔둘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저기서 혹시라도 또 사망자가 속출하는 상황을 그냥 눈 뜨고 지켜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닐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든 해결책은 찾아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원칙적으로 아주 해결책은 간단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원칙을 적용하면 돼요. 그대로. 우선은 전체를 검사를 해야 됩니다. 검사를 해서 전수조사부터 그렇죠. 전수 검사를 해야 돼요. 우선은. 그런 다음에 확진자는 빨리 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되고요. 육지병원으로. 그다음에 거기에서 의심 환자가 있을 수 있어요. 확진은 안 됐는데 뭐 또 좀 열이 난다거나 아무튼 다른 형태로 환자와 접촉했다거나 일단 그 내에서도 정보가 공개가 돼야 되거든요. 또 그다음에 완전히 정상인 분이 있어요. 전혀 뭐 감염이 안 되신 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를 일단 일부가 됐든 전체가 됐든 소독을 한 다음에 거기에 계신 분들, 확진자 빠져나가고 난 분들을 각각 1인실이나 이렇게 격리를 해야 돼요. 완전히. 예.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런 통상적인 조치를 해야 거기에서 감염이 서로 간에 일어나지 않지. 그러지 않고 그냥 배 안에 있어라 14일 동안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때까지 어떻게 조치를 해주겠다. 근데 그 사이에 감염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의 조치들이 그 배 안에서 일어나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데 지금 그게 안 일어나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근데 저 계속. 배가 특성상 이 1인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고요. 네. 그리고 다인실로 있는 경우에 1인 격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확진 환자에 대해서 격리를 한다 하더라도 물리적인 공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아주 제한적일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몇 분씩 쓸 수는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에서 일단 분리가 돼야 돼요. 어떻게든지 간에. 분리가 되어서 감염이 안 되신 분들은 감염이 안 되신 상태로 계속 있을 수 있으면서 14일을 견딜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염이 안 되신 분들이 14일 동안 확실히 감염이 안 된 상태가 확인이 되면 그분들은 빨리 빼내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고 저렇게 집단 수용을 해놓게 되면 계속적으로 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